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제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sure.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네, 한미 재무수장이 30일에 미국에서 만나 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물밑 협상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달인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네. 지금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5개 국가입니다. 네. 영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제 이 정도인데 지금 사실은 이대로 끝난다면, 유예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굉장히 손해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 거의 1.2에서 1.5배 정도 높은 소비자 가격 네. 올라가죠. 여기다가 미국 수입 업체들 가격 부담이 원가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마치 자기가 이제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한 50여 개 국가와 이제 협상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제 EU와 협상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간다든가 아니면 네. 스웨덴으로 가서 중국과 협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계속 재무장관도 만남 하루 전에 이메일로 그렇죠. 예. 이제 물발냈다. 네.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국무장관 만남도 백악관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패싱이냐 아니면 이제 시한에 쫓겨서 이제 굉장히 불합리하게 이제 우리가 협상 타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존재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금 하워드 상무장관의 경우는 자기 사저까지 네. 내주면서 이틀 동안 네.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이제 물밑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그 내용은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로 전달이 됐고 예. 그럼 대통령실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미국 측이 한국의 조선업 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정도였고 또 하나가 뭐냐? 농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다. 네. 여기까지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틀 동안 했는데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만에 하나 이제 그동안 이제 미뤄졌던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회담이 미국의 일정 감안하게 되면 30일 내지는 31일 이틀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항에서 이메일로 얘기를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얼마나 잘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상무장관이 이제 사전 조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과의 협상에서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리허설까지 해서 데려갔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니까 그 위압감 때문에 거기 일본 대표단, 협상 대표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트럼프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예. 네. 압도적으로 이제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세 1% 낮춰줄 텐데 낮추려면 어떤 걸 해줄 건가? 항공기 더 살 건가? 무기를 더 살 건가? 아니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할 건가? 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옆에 보이던 협상 메모지까지 노출하고 있어요. 예. 일본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네. 4천억 달러 기본적인 투자액에서 지웠습니다. 5천억 달러. 거기다 500억 달러 더해서 5,500억 달러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76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그 협상장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투자 협상이라는 건 윈윈이에요.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균등해야지만이 굉장히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투자 합의에 이른 금액 일본이 투자하는데 그 절반 50%가 아니라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 의도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 합의 내용을 봐.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일본처럼 이제 청구서에 답을 기입하면 투자하고 시장 개방하면 네. 관세 낮춰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당선되고 나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SOS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조선주들, 국내 증시 조선주들은 뭐 2배 이상 주가 오른 기업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거 일본도 갖지 않은 카드예요. 전 세계 조선업 이 강국인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체 협상의 판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냐 이건 아니다라는 예.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조선업 카드도 보게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건 겁니다. 미국이 이제 미 해군 함이 필요한데 군함 내줄 테니 배를 사주는 대신에 미국 내 지금 조선소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쇠퇴해서 거의 야 우리는 1년에 한두 대 배도 못 만들어라고 대통령이 질타할 정도예요. 네. 그런 굉장히 낙후된 조선수를 한국이 와서 인수하고 거기에다가 기술 이전, 숙련된 기술자 데려와서 이제 제조 부활, 한마디로 이제 조선업 부활을 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하겠다. 네. 하나조선, HJ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현지 조선소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기술 이전 공동적으로 이제 지원에 합의하겠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 카드 하나로 해서 상호관세 4천억 달러의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이거를 만회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예. 그런 카드들을 다 포함해서 일본에 준하는 아니면 일본보다 더 뛰어난 이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을 내줘야 우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로 따지면 756억 원, 5,500억 원 정도, 5,500억 달러 정도가 일본이 제시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1,000억 달러의 플러스 알파 정도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건 트럼프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동안 이제 이 통상 수장들이 만나지 못한 이유가 이 한국의 카드를 보니 별로 네. 만족스럽지가 않다. 네. 괜히 아까운 시간 이쪽에 할애하지 말자라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이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렇군요. 일본도 당초 4천억 달러조차도 높아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는 2.5배 이상 일본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과 만났잖아요. 만나서 1,000억 달러 가량의 투자는 얻어냈어요. 그래서 네. 1차로 1,000억 달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출 기업의 어떤 보증이라든가 민간 펀드를 합쳐서 2차 대안 플랜 B가 뭐냐? 그러면 투자 규모를 한 2천억 달러까지는 증액할 수 있다. 이게 플랜 B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미국은 봐라. 지금 이미 5,500억 달러라는 이제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만족할 리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 우리가 더 이제 불리한 건 뭐냐? 지금 앞서서 협상을 타기로 한 5개 국가의 공통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 다 개방하겠다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레드라인이 있었어요. 쌀 시장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레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임박하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농산물 개방까지 포함이 돼 있다. 구체적으로 쌀인지 이제 쇠고기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제 뭐 에탄올용 옥수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민적 거부감이 좀 덜한 감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제 수입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정부 내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쌀과 쇠고기 둘 중에 어떤 걸 개방할지 둘 다 개방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협상단이 이 미국의 압박에 이런 쌀과 소고기 카드를 내놓긴 했는데 국내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어떤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통과가 돼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광우병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도 미국산 이제 쇠고기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예. 아마 마트 가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호주산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호주산보다 미국산 쇠고기 값이 더 비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라면서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농산물 개방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했을 거예요. 지지층이나 이제 지금 각종 이제 이 농어촌 이제 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쌀 시장 개방 513%의 관세뿐 아니라 쇠고기, 쌀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쌀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미국의 비중을 높일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국가별 최저한세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5개 국가와 조율해야 되는 네. 문제가 있어요.
다만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의 경우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개방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축산농가의 반발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는지 좀 공론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정말 관세 협상을 위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관세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